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덧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낮 동안에는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기온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9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이 잇따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경주는 영하 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영상 2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거센 풍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추위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3일절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포항과 경주, 울릉도와 독도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난 25일 포스코 지주사 본사 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설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지주회사의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 설득과 의견 수렴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포항시와 포스코는 상생협력과 투자 사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취재 결과 포스코 지주사의 인력과 역할은 서울에 남긴 채 정관상 주소지만 포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미래기술연구원도 포항으로 모두 이전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포항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도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실질적인 본사 이전이 아닌 정관상 주소지만 옮기는 것으로 포항에 껍데기만 오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포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영일만 대교 건설과 헬스케어 거점 도시 등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포항의 자존심인 포스코를 더 발전하게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텃밭인 경북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오늘 오전 포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안강 중앙로 확장 공사가 17년 만에 끝나 왕복 4차로로 전면 개통됐습니다. 이 공사에는 지난 2005년부터 283억 원을 투자해 안강 내거리에서 산대 3거리 3.2km 구간을 확장하면서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강읍을 관통하는 안강중앙로는 교통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었지만 토지 보상과 예산 확보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포항과 울릉으로 가던 600톤급 여객선 엘도라도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대저해운이 지난 2020년 선플라워호를 대신해 도입한 엘도라도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태성해운의 우리누리 1호가 경영난 등으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울릉 항로에는 선라이즈호와 울릉크루즈 두 편만 남게 됩니다. 1인당 가계소득, 대구가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꼴찌입니다. 경북은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데요. 이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 위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의 1인당 평균 가계소득은 1,963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 2,199만 원과 비교해 87.1% 수준이고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경북은 1,874만 원으로
광역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작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구와 경북의 1인당 가계소득은 2016년 이후 전국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대구와 경북의 사업소득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마이너스 5.3%와 비교하면 대구의 사업소득 감소세가 심각합니다. 자영업체의 주요 분포 업종인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등 전통 서비스 업종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비제조업 업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전통적인 제조업도 타격을 받으며 근로소득 증가세가 꺾인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공급 기반인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면서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구와 경북 경제활동 인구는 272만 2천 명으로 5년 전인 2016년 279만 1,000명과 비교해 6만 9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15살 이상 29살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심합니다. 전국 경제활동 인구가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89만 2천 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가계소득이 부진하면서 소비가 줄고 생산력이 떨어져 부가가치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큽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든 지방으로 이전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피는 게 아마 제일 우선 급선무지 않을까. 한국은행은 가계소득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해 산업과 고용 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경북 신협 이사장들이 자녀들을 서로의 신협에 취직시키는 이른바 품앗이 채용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이번에는 금품 수수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채용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증언이 새로 나온 겁니다. 심지어 이사장 모친의 병 간호까지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모 신용협동조합은 자산 규모 2조 원대로 전국 최대 규모 신협입니다. 이 신협에 대구, 경북 다른 신협 전현직 이사장 자녀들이 취업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이 신협 이사장 A씨가 채용을 제멋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안팎에서 나옵니다. 비리가 있는 거는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 거의 독재하다시피 하시니까. 이 신협의 한 조합원은 취재진을 만나 자녀 채용 대가로 이사장 A씨에게 금품을 여러 차례 줬다고 폭로하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사장 A씨와 친분이 있던 조합원은 2006년 이사장 A씨에게 2천여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건넸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딸은 이 신협에 채용됐습니다. 이 조합원 지인 자녀 2명도 청탁으로 2015년과 16년에 채용됐습니다. 그 뒤엔 더 노골적인 담례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장 A씨가 수성구 모 호텔 사우나 헬스장 이용권과 고급 정장,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평생의 직장을 구해주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반간접적으로 이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조합원은 이사장 A씨 딸이 2017년 신협 건물 안에 있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임대보증금 3억 원도 대신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이름도 빌려줬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A씨 모친 병간호도 7년 동안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조합원은 자기 딸과 지인 자녀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요구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 달에 2번씩 꼭 찾아뵀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갔다 왔나 하면서 할인까지 하고. 이사장 A씨는 자동차 등 금품을 일부 받았지만 채용 대가가 아니었고 자신도 이 조합원에게 종종 선물을 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신협 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 등을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선
주위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보증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딸 앞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 눈도 보기에 남들 보기에는 좀 창피스럽잖아요. 내가 매달 이자를 줬습니다. 이 조합원의 딸과 지인 자녀들은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협 측은 어떤 형태든 특채는 민간 기업의 권리라 문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채용 청탁 폭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나오면서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내 서점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경북은 서점 없는 시군이 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점이 없는 곳은 울릉과 봉화, 청송, 군위 4곳이고 영양과 고령, 성주 3곳은 서점 멸종 예정 지역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7년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성과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확진자의 중증과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와 의료 협력을 추진합니다. 7곳 경북대병원에 경북의 중증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병상 30곳을 확보하고 경북도에서는 7곳 경북대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의 신장내과 전문의를 파견해 안동의료원을 혈액투석 환자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임신부와 소아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한 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건설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합동 실시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 등 공사장에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점검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설 현장으로 안전 책임자 선임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그리고 안전교육 실시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보완 조치하도록 시행사에 권고했으며 정밀 안전진단 등 긴급 행정조치가 필요한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농산업으로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정시책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농업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데이터 농업 기반 구축, 시장 소비자 중심의 신유통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34개 혁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낮 동안에는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기온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9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이 잇따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경주는 영하 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영상 2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거센 풍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추위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3일절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포항과 경주, 울릉도와 독도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